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일 텐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라서 대충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행정법,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행정법, 행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뭐 저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면 여기 방문각에서 이제 행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나 이런 대학 강의에서도 강의를 했고 EBS에서도 강의를 했고 또 5급이라든지 또 7급이라든지 이렇게 쭉 강의 경력을 쭉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정학에 대해서는 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정학 강의를 했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건데 이 행정학을 의학과 주로 비교를 해요. 이건 이제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왈도라는 학자가 이걸 비교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학이라는 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치유, 예방. 물론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전문 직업인인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학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병이 아니라 이걸 사회 문제로 봐요. 사회 문제, 이게 사회의 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전문가인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부터 봐볼까요?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처방전이죠. 의사가 딱 사람의 병을 진단해가지고 이 음식은 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또는 이 주사를 맞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럼 이렇게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공무원의 방식은 뭐냐면 이게 정책인 거예요. 정책은 국가만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합니다.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금융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안정화시켜 나가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전을 쓰게 되면 병이 악화되듯이 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주택정책을 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해버리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전을 써가지고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돼서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는 행정학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학은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면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택 가격이 계속 폭등해요. 근데 국토교통부 정책 공무원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해요. 그럼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방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에서 어떤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국방부 공무원들이 그게 하나의 사회 문제거든요. 바로 북한에서의 어떤 침략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면 오히려 전쟁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정책들은 누가 펴는 거냐면 정치인들이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큰 거시 정책을 펴는 거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전부 다 누가 펴는 거냐면 공무원이 펴는 겁니다. 행정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이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인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 그럼 이게 좀 모호하긴 하겠지만 이게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여기 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학을 봐보면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요. 수의학적 지식이 전제가 됩니다. 반드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식물학도 전제가 돼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물에게 실험을 해 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사람에게 또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사람에게 처방을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은 정치학적 지식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경영학적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효과가 있으면 공무원에게 적용해 나가고 이거 기업을 연구하는 거죠. 또 정치인들이 아주 거시 정책을 편단 말이죠. 큰 정책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학적 지식이 기반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금 넓어요. 행정학이. 행정학은 진짜 재밌는 과목입니다. 법학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되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법률 용어 같은 것이 낯설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이래요. 근데 법학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과목이고 행정학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내용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주택 정책이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 있는 정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양이 많다는 게 문제가 돼요. 양이. 행정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행정법은 민법, 형법, 이런 수많은 법 중에 하나가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3법 플러스 후 4법. 그럼 이게 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정확하게는 7과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기본 3법에다가 후 4법 해가지고 7과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법이에요. 근데 행정학은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행정학은 행정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내용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보면 과목 개편 이후에 행정학으로 들어와서 봐보면 이 과목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행정학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수학, 사회, 과학, 행정학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보도록 했단 말이죠. 2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렵게 출제해버리면 행정학을 누가 선택 안 할 것 같으니까 행정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좀 쉽게 출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로 기출지문을 그냥 반복 출제해 나가고 그때는 기출지문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공부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문으로 변형 출제돼요. 올해 국가직 9급 엊그제 시험 봤잖아요. 애들 막 어렵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냐면 기존의 학습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접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냥 기출지문만 눈에 발라가지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행정학은 앞자 따서 외우라고 강의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앞자 이렇게 따가지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한국사는 그게 필요하죠. 이 시기 순서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 따서 외워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행정학은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이게 전제돼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지금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이래서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 이론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행정은 무조건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지금 선생님이 국가직 9급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2주 정도에 상담한 숫자만 해도 한 3, 40명이 돼요. 애들이 다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막 실패해가지고 이제 와서야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실패하고 시행착오로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막 해가지고 우리 학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수험생들도 지금 상담을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선생님 계속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이미 이제는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필수 과목으로 딱 돼 있고 그리고 난이도 높게 문제를 출제해버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전에 기출지문들 몇 개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볼 수. 공무원 행정을 가장 이해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이명훈 네 입으로 네 자랑하느냐 이러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서 물어봐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생님이 가장 이해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 노량진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이해를 해야 되면 애도 들어줘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 발 한 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법으로 보면
당연히 뭐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 학습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행정학의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학은 비교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학은 절대적으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행정학 학습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반드시 정치행정 이론론과 비교해서 출제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거버넌스 이런 말들 많이, 거버넌스란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러면 절대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항상 상대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료제가 되거나 신공공관리론이 되거나 이래요. 또 1980년대 이후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항상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1980년대 이전의 국정 운영 방식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학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행정학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표라고 생각해야 돼요. 표.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과목이든 간에 비교가 되는 것은 주로 표기를 많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예, 표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행정학의 핵은 다 뭐냐면 모두가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한 표로 정리가 돼 있고 비교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다 비교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선생님의 강의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가 이겁니다. 행정학의 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합격기에 쓰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 책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걸로 정리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표로. 그래서 비교가 필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다 표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과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행정학은. 항상 비교를 통해서. 만일 2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18문제는 거의 비교입니다. 비교. 물론 비교하라 이렇게 문제 내주진 않아요. 그냥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지만 그 내용을 봐보면 비교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까 행정법 선생님도 이야기하시던데 반드시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행정학 지식이 풍부한 해도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하시겠지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객관식에 적응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문 강의서부터 계속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전부 다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봐요. 문제를 반드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 날 수업을 했다. 그럼 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을 화요일 날 시험 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때 이 수업 내용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형으로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날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모든 선생님의 모든 강의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의는 OX 문제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강의는 사지선다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형식은 좀 달라지지만 모든 강의를 문제를 함께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월요일 날 학습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해 주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게 주로 기출이 되고 그리고 이렇다. 그것들이 OX 문제로 점검을 받거나 그것들이 사지선다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수업 듣고 이날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봐진 셈이에요? 3번 봐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날 그 다음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해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냥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좀 잘못 이해했구나.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제 수험생들은 항상 이렇게 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일 누적 학습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일 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월요일 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수업 들었던 내용은 반드시 당일 복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수업 듣지 말아야 돼요. 당일 복습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행정법 책을 열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처음 행정책을 열잖아요. 전혀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한국사라든지 국어나 영어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국어 여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전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봐봐라. 이 말이 이런 뜻이고 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잊혀지기 전에 복습해야 돼요. 이게. 그럼 뭘 전제로 해야 돼? 당일 복습이에요. 당일 복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려면 아예 시험장에 시험 준비도 하지 마요. 당일 복습을 전제로 해야 돼. 이게 제일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어떤 수험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방학 때 5과목을 아주 철저하게 수업 다 듣고 그리고 방학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하렵니다. 이거 절대 복습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시간 소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당일 복습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막 오전, 오후, 야간까지 수업 다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한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딱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렇게 짜져 있지 않아. 어떤 학원도. 자, 그럼 당일 복습을 전제로 해야 돼요. 복습을 하죠? 그럼 화요일 날 수업을 듣잖아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 화요일 날 당일 복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수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전전날 거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전날 거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당일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수업이 있다 그러면 이건 띄어야죠. 이건 3번 봐진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전전날 복습이나 전날 복습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날 복습은 이때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전전날 복습은 이게 정말 열심히 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했던 것을 빠르게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반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한 20분. 그리고 당일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1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전전날 것을 많이 해버리면 당일 것은 복습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전날 것은 그때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때 뭘 하는 게 좋아요. 당일 복습에 집중을 하는데 전전날 것을 까먹지 않도록 빠르게 확인해 나가는. 근데 이거는 행정학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올등하게 빨리 과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한테는 이걸 써놓으라 그래요. 앞에 교과서의 머릿말 앞에다가 3일 누적 학습을 한다는 것을 딱 아예 명시를 해놓고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이 원칙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간다면은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합격의 기초 공부량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적게 공부를 해도요. 이 정도는 와야지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고 이것도 안 하고 들어가면은 실제 이것은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의미만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게 뭐냐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기본서 3회 독은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다음 문제, 기출문제를 포함합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3,000문제는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도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절대 합격에는 가까워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3일 누적을 하게 되면 1회독을 하면서도 거의 3회독의 효과까지는 안 가더라도 1.5회독에서 2회독의 효과는 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해서 1회독 정도만 하면 이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선생님 수업에는 무조건 문제 중심으로 복수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문강에서부터 전부 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부량입니다. 이거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합격권 가까이에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저거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저거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 되지만 저 정도가 최소한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입문이 있는 거고 이론 입문은 이제 매 홀수달 개강을 하는 거고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 개강이 곧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강의는
행정학의 기초를 다루는 강의인데 이 기초를 다룬다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OX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매 복수형 시험을 보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강의가 바로 이론 심화 강의입니다. 이 이론 심화 강의는 7월 달에 개강이 됩니다. 이 7월 달에 개강이 되는 이론 심화 강의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재수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강의가 이거예요. 재수생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여기서부터 내가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행정학 핵강의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시생들도 사회과학적 마인드가 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든지 내가 뭐 정치학과라든지 정치학과 또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여기로 들어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초시생까지 이렇게 이제 아우르는 강의가 이제 행정학 핵 강의인데, 이 강의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합격기에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강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풀이 11월 달에 강의가 있고, 단원별 문제풀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강의가 이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는 매년 적중률이 대단히 높은 강의예요. 선생님 예상 문제에 대한 것인데, 올해도 국가직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적중률이 95%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적중한 것은 이제 90%.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 이것은 내용이 이제 적중돼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게 워낙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학습을 잘하는 수험생이라면 올해 행정학에서도 점수가 높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막 행정학 때문에 올해 국가직 9급 행정학과 관련해서 60점, 50점 수두룩 뻑뻑해요. 근데 선생님 문제 지금 행정학 핵 강의하고 이걸로 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85점, 90점이 대부분입니다. 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점수 이야기하는 애들을 봐보면 대부분 다 여기 85점, 90점, 95점짜리도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야 되죠. 근데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이 두 강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강의. 행정학 핵 강의하고 단원별 문제풀이, 이게 첫 문제인데 천재,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딱 각인을 시켜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강의죠. 이 행정학의 핵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학은 관련 법령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법령은 단순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지 몰라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임시회를 개최해가지고 법률을 통과해버리고 그러면 또 바뀌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험 막판에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한번 확인해보는 강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한매일모의고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야간에 매번 무료 강의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행정법 선생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고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이 돼서 10문제입니다. 10문제 쭉 풀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무료 강의니까 언제든지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잘 알아두시고, 우리 학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국어는 오전에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는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0분 문제 풀고 50분 해설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공부에 대한 내용 확인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정학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